이번에 이제 FOMC를 보실 때 일단 기준금리 레벨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느냐, 이 점도표상의 레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년 전망치에 대한 이 점의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저는 일단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중국에서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또는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개선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국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이 BDI 상승 압력도 높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올 연말에 실업률 4.1%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3.8%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코어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살짝 매파 색깔도 나올 수도 있겠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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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지난주가 물가였다면 네. 이번 주는 단연 그래서 FOMC 어떻게 될 건데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미국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네. 화요일 수요일 거쳐서 이제 FOMC 회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FOMC는 이제 7월 달에 있었던 이후에 이제 8월 건너뛰고 이제 9월 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번 주에는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난주에 나온 CPI에 대해서 약간 뭐 시장에서는 약간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떻게 좀 담아낼지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일정을 좀 정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수요일에 있을 FOMC 회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6, 9, 10위마다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요약해서 업데이트하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번에 녹아드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목요일이니까 그 부분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주택 관련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이제 주 후반에 가면 하나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본 중앙은행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매파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시장에 약간 변동성이 이따금씩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BOJ에서 어떤 내용을 좀 녹아낼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최근에 이제 공모 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그 반도체 칩 설계 업체인 ARM이 네. 되게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요. 데뷔를 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올해 좀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관련한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하반기에 가장 최대 그 공모주 대상이었는데 이번 주에 공모 청약을 할 예정이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 주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FOMC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가운데 딱 있고 이제 둘러싸고 중요한 것들이 좀 포진해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 쪽이 거의 뭐 확실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결이 되게 이제 우세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온 그 물가를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중요한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일단 연준이 가장 그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비스 물가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큰 요인들을 제외한 핵심 서비스 물가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2020년부터 물가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주황색 같은 경우가 헤드라인 물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달 연속 반등하는 모습. 하지만 이 근원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약간 호재와 악재가 좀 겹치는 부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이 중간에 가장 비중이 큰 그래프가 바로 서비스 물가예요. 핵심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되게 타이트하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연한 주황색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다시금 이제 거의 그 하방 압력이 기저효과가 좀 사라지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8월 달 데이터잖아요. 근데 8월 달에는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걸 반영을 해본다라고 하면 9월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10월에 나올 9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빡빡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근원 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근원 물가에는 주거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 그러니까 작년에 그 파월 의장이 우리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슈퍼코어. 네, 그렇죠. 슈퍼코어입니다. 식품 에너지비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를 보면 이게 지금 전월 대비로 0.4% 올랐거든요. 그러면 직전에 한 3, 4개월 흐름을 보면 6월 달에는 그냥 전월 대비 같았어요. 보합이었어요. 근데 지난달에도 보면 뭐 전월 대비 한 0.15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 직전 한 3, 4개월 평균이 0.2 미만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0.37이니까 그것보다 꽤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지금 3개월 연속 4%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근원 물가 같은 경우가 완연하게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에 반해서 지금 이 핵심 서비스 물가는 3개월 연속 되게 경직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연준 입장에서도 약간은 이제 고민이 좀 드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더 추가적으로 올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지난주에 ECB도 있긴 했지만 네.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뭐냐면 얼마나 더, 그러니까 얼마만큼 더 올려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오래. 그러니까 이 제한적인 긴축 통화 정책을 얼마만큼 오래 가져갈 거냐가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한 번이냐 아니면 이제 없냐, 금리 인상이 없냐,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와 있는 건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오래 가냐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CPI인데 네. 지난주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헤드라인과 근원이 좀 헷갈리게 나왔기 때문에 그 연준 내에서도 어디에 좀 더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분분해지는 시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점도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난 3월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6월인데 전체적으로 6월 달에 이제 놀랬던 게 뭐였었냐면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놀랬던 부분이 올해와 내년의 금리 전망치를 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번에 이제 FOMC를 보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레벨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느냐예요. 지금 보면 6월 달에 업데이트 했던 게 올해 연말에 5.6%이고 그리고 내년 연말이 대략 4.6%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뒤에서 방금 보셨던 이 점도표상에 이제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점도표상의 레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 내년치 전망치가 조금 올라오는지의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한적인 기축 정책이 좀 더 오래, 지금 시장은 빠르면 내년 3월에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프라이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연준과는 다른 생각들이 분명히 시장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전망치에 대한 이 점의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저는 일단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지난 3월 달과 6월 달 비교해 보면 3월 달 대비 6월 달에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인 그 GDP 나오가 4.9%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견고한 성장이 지속이 그렇죠.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약간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제 성장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 이거 주가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장이 좋다. 수요가 너무 견고하네. 네. 그러면 더 옥죄야겠네라는 논리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가를 확실히 그렇죠. 잡을 수 있게 올려도 견딜 수 있겠네. 네. 그래서 라고. 이제 저는 네. 이번에 혹시나 지금 이제 저희가 항상 9월이 약간의 계절성이 좀 있다라고 네.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다시 파월이 혹시나 매파 본색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조금씩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시장은 강하고 또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펀더멘털도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들 좀 보이고 있으니 그 말인즉슨 경제 수요가 워낙 좋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올 연말에 실업률 4.1%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3.8%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물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하방 계속해서 디스인플레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다만 이제 이 코어 PC 물가는 생각보다 네.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장단에서의 수요 관련한 부분과 견고한 노동시장이라든지 또는 지금 보시다시피 코어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연준의 매파 색깔을 좀 더 강하게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좀 약간은 시장이 좀 부응하는 그런 내용들 좀 내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어떤 내용들 내놓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살짝 매파 색깔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모든 거에서 지금 최근에 한두 달간 복병으로 떠오른 게 이제 유가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주말 사이에 좀 나왔더라고요. 주 IB들에서 JP 모건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산유 부분 감산을 하고 아시아 쪽 같은 경우도 수요가 좀 늘어서 수입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근거로 들었던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가능성 아예 없지는 않죠. 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보면 일단은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 지난 8월달 미국의 물가 나올 때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이 그 상승폭의 거의 절반 이상을 그렇죠. 차지했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일단은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 한다라고 했고 일단 그럼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수요단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수요단에서 계속 부진했던 게 중국이었었거든요. 근데 한번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발틱 건화물 운임 지수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 석탄이나 철광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 드는 이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플랫한 모습을 보이다가 9월 들어서 지금 7거래일 연속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 화물선 사이즈에 따라서 또 가격대가 좀 다르긴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탱커 유저 성과는 또 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중국에서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완화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또는 고정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개선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책의 효과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만약 계속해서 긍정적인 사이클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뭐 유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이 BDI 상승 압력도 높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향후에 물가 경로에 대한 좀 불안정성 또는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관련돼서 중국 관련된 걸 몇 가지 더 여쭤보면 그렇게 지표상으로는 괜찮나 싶은 지표가 반짝 발표가 되긴 했는데 계속해서 국영 쪽에서도 또 채권 지급을 못하는 일이 생겼더라고요. 네. 부동산 기업.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에 대해서 IMF 같은 경우는 이제 4%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또 세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실제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지금과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본다면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뭐 적어도 7%에서 10%대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수요이긴 하지만 뭐 생산단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경제 블록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중국이 예전만큼의 그런 높은 성장률을 이제 구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이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올해 계속해서 AI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이라고 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국가가 어떻게 보면 빈자리를 좀 채워줬다라고 네.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부분 대체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이제 AI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금리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꽤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유로존이 지금 최근에 부진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유로존 내에서의 관련한 지표들도 좀 같이 챙겨보시고 글로벌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과 관련한 경기 동향도 발표가 되니까 그것도 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산업 동향 유로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프 하나 가지고 오신 거 방금 네. 보여주신 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매월 초에 미국에서는 ISM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를 발표하지만 이제 S&P 글로벌에서 글로벌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들 뭐 미국이나 유로존 그 유럽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치예요. 평균치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부진한 네. 부진한 모습들 좀 보였다라고 하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반짝 좋았다가 이제 이번 들어서 급속도로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수요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로존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서비스업이 이제 꺾이는 것처럼 소비자 기대, 신뢰 지수도 같이 꺾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나온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도 보면 일단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의 소비자 심리는 유가와는 거의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높은 유가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의 그 소비 심리라든지 또는 이제 서비스 수요에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운전으로 그렇죠. 생활을 네. 하는 게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BOJ까지 짚어주시죠. 뭐 일단 BOJ는 한번 말씀드리긴 네. 했지만 지난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BOJ 우에다 가조 총재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 약간 그 수익률 곡선 통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YCC라고 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는 약간 이 범주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넓히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마이너스 금리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옵션을 맞아요. 얘기했어요. 이제 네. 그러면서 약간 시장이 좀 화들짝 놀라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0.7%를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러면 이제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황색 선이 달러엔 환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하고 있으면 엔화 약세, 달러 강세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회색 바가 엔화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거든요. 네. 엔화 선물에 대한 매도 포지션인데 이게 지금 순매도 규모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엔화 약세 쪽에 베팅을 하는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 선물 시장에서 엔화에 대한 순매수로 바뀌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기조는 계속해서 일본 내에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올 연말까지 BOJ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 회의들이 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에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좀 잘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또 BOJ 총재가 어떤 발언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한 주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